태풍 타파는 부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이어서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태풍 상황과 전망 집중 점검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부산과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강도가 살짝 약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태풍 강도가 강한 등급에서 중 정도의 등급으로, 그러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32m 정도로 약해졌고요. 현재는 바로 대마도를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시 예보에서부터 기상청이 좀 더 부산 쪽에서 좀 일본 쪽으로 진로를 약간 바꿨거든요. 좀 밑에 쪽으로. 네.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재 실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영남과 영동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태풍의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태풍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점차 좋아질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가 지금이 이제 부산이 가장 최근접 시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제 11시 정도가 울산, 그다음에 자정 전후가 포항, 그다음에 새벽 2시가 이제 강릉인데, 아까부터 예상 진로가 좀 더 이제 일본 쪽으로 붙는 바람에 강릉 쪽은 뭐 이렇게 바람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는 뭐 동해안 쪽은 다 많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특히 영남 동해안 지역이죠. 경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살짝 더 일본 쪽으로 각도가 꺾였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태풍 자체가 그 경로 자체가 2016년 당시 태풍 차바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주의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차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부산 바로 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갖고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예. 지금 지금 이 타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오히려 울산 쪽보다 더 가까운 쪽입니다. 영향이 네. 현재 예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 강도는 중으로 약해졌는데, 이게 이제 차바 때도 그 정도 강도는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강도는 비슷한데 그때는 소형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형 태풍입니다. 좀 내어리어가 크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고, 현재 뭐 울산 매곡 같은 데는 317mm가 내렸거든요. 어허. 현재까지. 예. 그래서 앞으로 뭐 한 100에서 150mm가 더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차바 때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쪽 지역의 범람이나 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가 밀무 시간입니다. 밀무 시간과 겹친다면은 차바 때 마찬가지로 그런 실제로 이제 많은 곳이 침수되고 범람되는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보름 전에 왔었던 태풍 링링은 바람 태풍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태풍 타파는 비를 동반한 비태풍이라고 또 평가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더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비가 많이 내렸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제주도 어리목 같은데 780mm가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비슷한 경로로 올라와서 비슷한 세력을 가졌던 콩레이라든가 차바의 기록을 지금 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다 갱신을 했고요. 예. 다음에 이제 아마 울산 쪽도 오늘 밤에 지난번 차바 때보다도 강수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북쪽에서 내려온 이 차온 공기하고 태풍에서 그 들어오는 굉장히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금 남해상 쪽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방 쪽으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비 피해 자체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비도 비지만 바람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불었고요. 울산 앞바다에서는 용오름 현상도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울산 앞바다에서 이제 용오름 현상도 나타났는데, 용오름 현상은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발생을 합니다. 예. 이제 특히 뭐 이번 같이 이제 태풍에서 저 따뜻한 그 남동 기류가 들어왔고, 북쪽에서는 북동풍이 차가운 기류가 들어오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이장변인 거죠? 네, 예. 또 이 대기 그 수직 구조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상하층 간의 바람 시어라고 부르는데, 풍향이나 풍속 변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이 심할 경우에 저런 소용돌이성 회오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바람이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바람 자체도 결코 약한 것은 아니죠. 예. 현재 뭐 오늘도 최고 순간 최대 풍속 42m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뭐 부산이나 이런 쪽도 다 30m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새벽 2시쯤이면 이제 영동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동과 울릉도 또 독도도 이 태풍 직로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또 비바람 피해가 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막바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남해안으로 그 통과해 나가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태풍의 실제로 피해가 가장 큰 건 제주도하고 경상 동해안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는 지금 통과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남은 마지막 피해는 대개 이제 경상 동해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쪽이고요. 좀 더 붙으면 저 강원도 영동 지역도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강릉 쪽은 비는 좀 많이 내리겠지만 주 피해 대상은 앞으로 이제 영남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입니다. 예. 울릉도 독도는 아무래도 지나가는 중심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니까 내일 새벽 그쪽 지역을 통과해 나가는 내일 새벽 6시 정도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이 경계에 아주 만전을 좀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좀 태풍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경로에 따라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또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뭐 9월 넘어서 10월까지도 태풍이 조금 더 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태풍 트렌드가 보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10월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시아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태풍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영향을 줬던 2016년에 차바, 2018년에 콩레이 같은 경우도 10월 태풍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태풍이 지금 그 발생하는 해역 쪽 해수 온도가 높고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암만 태풍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예.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가 남쪽으로 더 수축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기압 패턴이. 네. 그렇다면 만일 발생이 된다면 또다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쪽 남해 쪽으로 태풍이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태풍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